오늘 아침 한겨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김용민이 줄기차게 온갖 돌팔매를 맞으면서 주장한 것을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발탁에 대해서 사과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 2019년 7월에 임명을 했죠. 이에 대해서 머리 숙인 것입니다. 검찰총장 최종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민 눈치 봐서 그런 사과를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김용민이 주장한 것을 많은 민주시민께서 동조 공감해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의 여론이 되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이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른바 대깨문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신처럼 추앙받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내주면서도 그 전날 다시 출마할까요? 이런 황당한 농담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 발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발탁을 두고 후회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제일 큰 책임이 있지 왜 주변 사람들까지 거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누구일까? 네,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조국 민정수석도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 이런 말을 했네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 게다가 이번에 계엄 탄핵 사태가 생기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러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12월 4일에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파면이 확실시되는 마당에서 사과를 하니까 진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발탁했을까?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4명을 다 만나보았는데 검찰총장 후보자들을요.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하, 윤석열이가 뻥을 친 셈이네요. 예, 공수처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 분리 지지한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원이란 말을 부지기수로 썼으면서 나는 그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입벌구 아닙니까?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는 그런 윤석열 아닙니까? 자, 그런 윤석열을 믿었다는 것, 이거는 과오가 아닐까요?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민정수석일 때 윤석열을 반대했다고 본인 책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조국 수석이 편이 되어준 셈인데 무슨 얘기죠? 조국은 반대했다고 자기 책에서 분명히 밝혔는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발탁할 때 조국이 편들어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멸문지화에 가까운 수사를 당했고 그 끝내 감옥에 가는 상황까지 겪게 됐으니 참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그때 살짝 이 말을 덧붙이긴 합니다마는 야, 조국, 너도 임마 윤석열 발탁하는데 한몫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미애 전 장관도 힐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예, 추미애가 자르려다가 실패해서 결국 윤석열만 키워줬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를 하려다가 곳곳에서 역풍을 맞았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윤 갈등 프레임 때문이었습니다.
추윤 갈등 프레임 누가 만들었을까요? 처음엔 보수 언론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자 주진우도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주진우가 그랬나 싶었어요. 주진우가 실제로 추미애 장관 찾아가서 윤석열 징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거 이미 추미애 장관의 소설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추미애 장관이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추윤 갈등을 조장한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 노영민은 누구 지시를 받고 그랬을까요? 본인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 것일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모시는 윗분이 추미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감안하지 않고 멋대로 했을까요? 그동안 대개문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셨죠. 그 측근들이 참모들이 잘못했지 문 대통령은 절대로 흠결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오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분명히 추미애 장관은 밝혔습니다. 사표 내시지요 라고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한 달여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면서 신임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네, 그리고 한 2달 지났나요? 그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안깁니다. 이건 과오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님. 2달 후에 그렇게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게 되셨는데 그거는 별일 아닌 건가요? 본인이 배신당한 건가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폼이 안 나는 인터뷰를 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의도는 이걸로 보입니다. 김어준 등의 뒷받침이라면 정권을 내준 치명적인 과오가 있더라도 지난 총선 또 다가올 대선에서 사실상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진 마당.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가 자신에게 격분해 있는 상황. 딴지 게시판 말고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우군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친문 기득권을 사수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일단 지지자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리고 친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발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겐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수록 더 확장해야지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좀 강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표 주변에서 강경하게 경쟁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 단합은 맨 마지막이 우리 대표 선수, 누가 대표 선수가 되든 그 대표 선수를 향해서 다 단합하는 것이죠. 나중에 당신 중심으로 단합할 때니까 친문들의 도전을 받아라. 포용하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친문 기득권이 빠르게 와해되는 현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사과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생 원죄를 지우는 게 주 목적이었으니 그렇게 해서 친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니 이런 빈축과 비아냥을 살 만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닐까요? 자, 이 인터뷰를 읽은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분들의 입장,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빨리도 하십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재명 그리고 당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180석으로 적폐청산은커녕 희대의 적폐를 양산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목숨 걸고 나라 지켜낸 현역들에게 자리를 내달라고 오방정을 떠는 친문들 그리고 당신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지만 후대의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저들은 180석을 가지고도 괴물이 탄생하게 놔두었다. 그러고도 남 탓만 할 뿐 아무도 책임있게 나서서 사죄하거나 잘못을 되돌리려 나서지 않는다. 조국은 제외하고. 최원성님 글이었고요. 정말 목불인견 위선에 가득한 발언입니다. 내란 쿠데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윤석열 집권 기간 내내 한마디도 못하고 책자랑 개자랑만 하던 자가 나라가 친위 쿠데타로 도탄에 빠지기 직전에야 김진태가 레고랜드 사태 사과하듯 쬐끔 미안하오 하는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박영수에게 연루된 자입니다. 그래서 양정철의 천거는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확신합니다. 양정철의 천거, 이 양정철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세워야 한다 이렇게
천거했다는 설이 있었지요. 문재인이 주도해서 총장에 앉혔으므로 조국 추미애를 외면했지요. 자기 모순입니다. 검찰개혁을 의제 중 하나로 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집권한 자가 검찰발 내란을 결국 초래하다니요. 곽대종님의 글이었습니다. 최종 후보 2명 중 검찰개혁 겉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일단 제껴버리고 나머지 1명을 자동 선택했다는 말인데 이게 잘못이었다. 어떻게 대통령이나 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사람의 말만 믿고 윤석열의 말만 믿고 결정하는가. 그동안의 행실을 보고 판단해야지. 겉으로는 거칠고 혹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동안의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과거의 행실은 올바르지만 좀 반항적으로 느껴지고 가끔 격한 어법을 쓰는 이재명보다는 과거 행실은 나빴어도 겉으로 겸손한 척 부드러운 단어들만 반복하는 이낙엽 같은 자들을 좋아하기 마련인 것이다. 와, 허재원님 아주 정말 굉장히 날카롭네요. 잘못된 인사였다는 것을 알았으면 계속 지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질을 했어야지. 검찰개혁에 꽂혀 있어서 조국은 임명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나? 민주당에 이재명의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단점인가? 이재명의 지지도가 지지부진하다면 맞는 말이지만 그 반대라면은 그것은 장점 아닌가? 학폭 피해로 여러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일진을 회고하는 담임 선생의 입장 표현인가? 그때는 왜 말리지 못하고 일진을 두둔한 것인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일진놈이 강도질하다가 잡혀가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담임이었을 때 일진놈을 반장시킨 게 후회된다. 내가 학교는 떠났지만 반장 선거에 내가 아는 애들이 몇 있는데 같이 넣어서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비유하신 분은 MJ 리차드 린님이셨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지금 보니 조국 혁신당 등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내가 이겼을 땐 여러 경쟁자가 있고 포용했다는데 그때는 촛불 시민의 열망으로 세워진 정부였지요. 문재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너무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내가 이겼을 때라니. 이런 말도 있었군요. 제가 그건 좀 건너뛴 것 같습니다. 자기 때도 경쟁을 받아들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이 코앞인데 누구를 경쟁자로 키우라는 건지. 임종석? 김경수? 커서 오던지.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시기가 참 부적절한 인터뷰네요. 상처받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이라 참는 줄은 모르고 민주당이 협소해진다니 하하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얼마 전 기사 보니까 권리당원이 2.5배 늘었다고 하는데 25%도 아니고 2.5배 늘었다는데 그의 대변인격인 고민정은 당이 망해간다 또 이러고 있잖아요. 망해가야지요.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영향력을 또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윤석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어떻게 들었나? 문재인 씨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조국 추미애 쓰시고 후배 때는 아무 말씀이 없다가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며 아양 떠시더만 내가 미래 권력이라고. 근데 이제 내가 탄핵되니까 비수를 꽂으시네. 아니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무녀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왜 이래요? 하여간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은 코털만한 의리도 없습니다. 뭐요? 나는 있냐고요? 부하에게 책임 떠넘기고도 그런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냐고요? 짜증나네. 부하들이 뻥을 치니까 그렇지요.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성훈아, 내가 인원이라는 말을 한다는 인원들은 정부 수거해. 언론들 왜 그래? 나한테 김치찌개 계란말이 받아먹은 이준희를 비롯된 수많은 인원들.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언제 인원이라는 말을 했어?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요? 원숭이가 무슨 종이냐고요? 유인원 아니야. 몰라. 씨발.